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 권능하고 물건의 사용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권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건의 처분 권능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용 수익 권능은 물건의 이용 가치를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그래서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리고 물건은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 이게 거래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한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권리다라고 하는 거야.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행사하지 않고 놔둬도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완전한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교환 가치만 또는 이용 가치만 타인에게 만들어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환 가치만 양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을 설정한다. 담보물권 들어보셨죠? 담보 제공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담보가 뭐야? 담보가. 이것도 이제 일본식 발음인 거예요. 일본식 이게 용어인 거예요. 아까 잠깐 했듯이 여기서 2억을 빌려줬다. 그럼 여기서 뭐래요?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이걸 뭘 제공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담보가 뭐냐? 담보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뭔지도 모르고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애들 갖고 잡들이 할 일이 아니요. 우리도 모르면서 막 쓰니까. 그죠? 담보는 채무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채무잖아. 채무에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인 거야. 채무 변제를 부담한다. 내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았을 때는 네가 팔아서 가져가.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야. 이게 물건으로 제공되면 담보물. 그럼 이게 물건으로 제공되니까 담보물이죠. 그럼 담보물의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담보물의 소유권은 얘한테 있으니까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얘한테 만들어준다. 그래서 담보물권으로서 뭘 만들어주는 거지? 저당권 만들어주는 거야. 처분권. 그 담보물권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담보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이거 다 할 거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있죠,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인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동산인 거야. 질권이란 말은 전에는 전당권이라고 했어요. 전당권. 전당권을 질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잡아놓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옛날에 인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을 잡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질이 존재해요, 안 해요? 인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만 있어요. 옛날엔 인질, 물질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인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 그럼 뭐죠? 물건에 대한 거죠. 그 물건 중에 뭐죠? 동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 그래요. 유치권. 유치권은 뭐야? 우리 올림픽을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올림픽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유치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내가 이제 수리했어요. 우리 학생 건데 내가 수리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물건 자체는 10만 원짜리인데 수리비가 3만 5천 원 나왔어요. 3만 5천 원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 그럼 소송했다. 소송 비용 300만 원 들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소송한다. 3만 5천 원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하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수리비가 있으면 이 수리비 받을 때까지 물건 인도 거절하고 계속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유치권이다, 그런 거야.
인테리어 공사했어요. 인테리어 여기.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공사비 안 줘. 그럼 공사업자가 문 딱 잠궈놓고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뭐야? 유치권인 거야.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받을 돈이 뭐야? 채권인데 물건으로 지금 꽉 잡아놓고 채권 내놓으라고 항의하고 있죠.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질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당포 갖다 주고 돈 빌려 쓰죠? 돈 빌려 쓰고 이거에 대해 이 빌린 돈하고 이자 가지고 가야 물건 내주잖아요. 잡아놓는다 질권이에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문서상으로만 저당권 설정해 놓고 나중에 채무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했다. 채무자가 물건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질권 설정했다. 그럼 채권자가 물건 가지고 있죠. 그죠? 유치권도 채권자가 물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념적인 지배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실질적인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용가치 그래요. 이용가치를 설정해 준다. 그럼 이게 무슨 물건일까요? 용익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한다. 용이익이다. 그럼 용익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이건 둘 다 토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나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다. 우리 채권적 전세 있죠. 전세, 쉼표, 월세 할 때 그 전세. 월 차이만 안 내잖아. 한꺼번에 다 주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되는 전세권이 있어요. 등기되는 전세. 그걸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입니다. 이거는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건물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어떻게 제한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소유권은 이렇게 완전한 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고 항구성을 갖는다. 너무나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물건.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에 대한 처분 사용 수익권이다. 뭐에 대한? 물건.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 그랬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 그랬거든. 물건에 대한. 그래서 물권인 거예요. 그럼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물건이란 말 많이 썼죠? 이 물건 저 물건 이렇게요. 그렇죠? 물건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의 종류. 그렇지? 물건의 종류는 동산하고 부동산인 거예요. 딱. 민법상 물건은 종류가 부동산하고 동산. 그럼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에요?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 있다. 그럼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토지와 뭐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럼 토지는 부동산 맞네.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했으니까 토지는 무조건 부동산이네, 그러면. 그럼 정착물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뭐가 있어요? 건물. 건물만 있나? 수목. 또 이거 뭐요? 신받다.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 아세요? 산삼. 땅에서 난 산출물이잖아요. 근데 아직 땅에 묻혀 있죠? 그럼 분리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 안에는 미채굴, 광물. 지상에
하나, 둘, 셋, 넷. 지하에 하나. 그래서 4대 1 이렇게 얘기해. 이건 뭐죠? 건물.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입니다.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뭐다? 건물이다. 그렇죠? 그래요.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지붕하고 기둥하고 주벽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지붕, 루프, 컬러, 월이죠. 네, 그래요. 지붕하고 기둥하고 주벽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돼. 그럼 이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허가가 있는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뭐를요? 건물.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 개념을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 건물이라고 인정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가지. 지붕과 기둥과 벽체. 지붕 있고 기둥 있고 벽 막으면 뭐라는 얘기야? 건물이라는 얘기야. 건물. 여기 사람이 들어가 살든 안 살든 관계없어요. 보일러가 설치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어요. 전등이 걸려져 있든 안 걸려져 있든 수도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그럼 수도도 안 들어가고 난방, 냉난방도 안 돼 있고 배수 처리도 안 돼 있다. 그럼 완성된 건 아니다. 어쨌든 미완성 상태지만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갖추고 있으면 뭘로 본다? 건물로 본다. 그리고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봐요. 이건 수목이죠. 수목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명인방법은 관습법상 소유권의 공시방법인 거예요. 명인이다. 뭐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명인. 이름 쓰는 거야, 이름. 도장을 찍는 걸 뭐라 그래요? 날인한다 그러잖아. 명인은 이름 쓰는 거야, 이름.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부동산도 명인 방법에 의해서 표시했어요. 부동산. 어떻게 했을까요? 문패? 문패가 뭐야? 담장 치고 문패? 이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요. 저 옛날에는 한 나라에서도 성주끼리 막 싸우고 그랬죠, 같은 나라도. 성주끼리 막 칼싸움하고 막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영토 분쟁이야, 다. 이웃성에 있는 주민이 와갖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성의 주민들을 갖다가 막 때리고, 물건 뺏어가고 그러면 전쟁 나는 거죠. 그래요. 그때는 어떤 등기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적 공부가 없다 보니까, 명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 큰 비가 한번 왔다 갔다 없어져 버렸죠. 그럼 먼저 가서 찜하는 놈이 내 땅이야. 그럼 안만 해도 내가 분명히 10걸음 갔는데 저놈이 들어와서 내가 5걸음밖에 못 간대. 그럼 용 찜찜하죠. 그럼 이르는 거야. 그럼 나가라. 그럼 안 나가잖아. 그럼 때리죠. 그럼 얘 가갖고 제가 때린대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기 뭐 수컷들 싸우는 거 딱 2가지죠. 땅 아니면 여자지 뭐. 그죠? 딱 그건 거야. 옛날엔 다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옛날엔 다. 그래서 이게 민법만 공부하면, 민법만 하면 민법만 하는 줄 아는데, 민법을 강의하려면 역사적인 배경, 세계사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쫙. 그게 이제 법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제가 그런 거예요. 법학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이 법조문의 내막을 모르면 상대방을 설득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속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려면 그 배경을 알고 설명을 해야 돼요. 사례를 들어도 배경을 알고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법조문만 가지고 이렇게 나불거려 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법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이 생겼고 이런 게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야? 미분리 과실인 거야. 미분리 과실도 요거는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공시해요.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인 방법 들은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아니요. 그것도 돼. 그건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에. 요거는 신받다 이거 있죠? 이게 뭐예요? 명인 방법이 내 거다야.
한번 보세요. 우리 TV에서만 봤잖아. 신 받다가. 5명의 그 3캐리 시는 분이 10만이라고 하죠. 올라갔는데 A, B, C, D, E 5명이 올라가서. 근데 A가 신 받다!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3은 한 뿌리밖에 없다고. 그럼 그 누구 걸까요? A 거지. 신 받다 한 A 거지. 왜? 명인방법 해버렸잖아요. 근데 B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내가 캤는데 신 받다 안 했을 뿐이야. 나는 누가 와서 뺏어갈까봐. 그리고 소송이 벌어졌다고. 그럼 증인들이 뭐래요? 저 새끼 거짓말 한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B가 캤어도 공시를 안 한 거야. 이게 명인 방법인 겁니다. 이건 뭐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이 농작물은 자기 땅에다가 농작물 경작할 수도 있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농작물 경작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그런데 농작물이 한 번 심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2, 3년 걸리는 거, 이건 말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걷어들일 수 있는 농작물들 있죠. 이거는 입도를 갖춰서, 입도를 갖췄다는 얘기는 뭐죠? 싹이 난 거야.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 수확기에 있다는 얘기는 수개월 이내에 경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무조건 경작자 소유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시골이나 우리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은 빈 땅 있으면 무조건 짓죠. 빈 땅 있으면 무조건 뭐 심잖아요. 그 심으면 무조건 다 누구 거죠? 그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소장님 가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갖고 이렇게 싹 났는데 발로 뭉개면 다 물어줘야 돼요. 예. 다 물어줘야 된다고, 그거.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습법상의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채굴 광물이죠. 이 광물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함부로 광물을 막 남획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의 전략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광물 같은 것들은요. 광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이거든, 금. 금 같은 거 마구잡이로 캐갖고 마구잡이로 돌려버리면 말이죠. 우리나라 통화 조절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건 무조건 뭘로 봐요? 국유로 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에 몇 개요? 4개. 지하에 하나. 그런데 얘는 명인방법이나 아니면 임목등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요거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요거는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요거는 광업권 허가를 내야 된다. 그런데 건물이란 말을 쓰기만 하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공시방법도 필요가 없다. 건물이란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3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여기서 이제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가 이제 생겨요. 뒤에 가면은. 근데 한국만 그래. 한국만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아프리카 쪽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물 샀다 그러면 부속 토지 산 거예요. 무조건 다. 어디 저택을 샀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저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땅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땅을 샀다. 그러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들 다 같이 산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디 가서 땅 샀다. 근데 건물 있더라. 거지 되는 수가 있어요. 건물은 완전히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그 상하에 미친다. 이거 설명하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이렇게 봤는데, 토지에서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인데, 거기 245조 한번 읽어볼게요. 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간 점유하고 있대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했다 그런 얘기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그래서 20년이 됐대요. 그럼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려면 누가 등기 이전해 줘야 돼요? 갑이 등기 이전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생기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등기한 시점에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245조 1항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고 245조 2항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래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등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도 하고 있다? 점유도 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점유만 했었죠? 점유만 했잖아. 근데 여기는 등기도 갖추고 있고 점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고 점유 개시가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가 개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 됐대요. 10년이 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 거죠. 여기는 왜 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을까? 이미 등기를 갖추고 있는 거야. 이 등기가 유효 등기가 됐든 무효 등기가 됐든 따지지 않는다고요. 원래는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거야. 비록 무효 등기지만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해서 10년이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유효 등기다. 이 등기가 유효 등기라는 얘기는 얘 거란 얘기요. 그죠? 얘 건데 이미 등기하는 순간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무효 등기지만 등기를 갖추고 목적물 점유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무효 등기에도 인정하는 효력을 유효인 등기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너무 우습잖아. 그래서 무효고 유효고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를 아셔야 되는 거야. 이런 제도가. 왜 취득시효 제도가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옛날 드라마 뭐 여로, 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로나 아시는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죠? 내용이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 여로하고 아시 그 드라마 때문에 한국인 그 여성들의 한이 세계 만방에 이렇게 좀 퍼지게 됐어요. 한은 이미 끊어졌는데 그 한이 남아있네. 왜 한국 여성들이 그 한이 빨리 이렇게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죠. 말썽 부리는 아들은 집에서 살아요? 기생집에서 살아요? 기생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말썽 부리는 아들이 집에 가끔 옵니다. 오면은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드리러 옵니까? 뭔 짓 하러 와요? 예. 줄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뭐를? 땅 문서 들고 나가죠. 집 문서, 땅 문서 들고 나가요. 그래서 그거 갖고 팝니다. 아버지 몰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몰래 땅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옛날엔 가능한 거야, 그게. 옛날에는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땅 문서, 집 문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등기부 등본은 등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땅 문서를 요즘 말로 등기 권리증. 그게 바뀌었어. 또 2010몇 년도에 등기 기록으로 바뀐 거야. 등기 권리증은 등기해야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있었어야 돼? 땅 문서, 집 문서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기록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네끼리 매매를 해요. 이렇게. 이건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이런 거 설명 잘 못해요.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땅 문서를 넘겨주죠. 문서를 넘겨주면 권리가 변동되는 거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럼 나중에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내 거라고. 근데 옛날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저 집 땅을 김씨가 샀대, 저 땅을 김씨가 샀대, 그럼 건드리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없지. 요즘에나 이놈 저놈이 와갖고 막 덤비고 건드리고 그러지. 옛날에는 건드리는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도 그때도 있었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둘이 매매했대요.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돼야 돼. 그래야 권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변동이 되고, 그래야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960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민법이 시작이 되면서, 신민법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땅 문서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요. 그러니까 또 언제 아침 드라마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피난 내려옵니다. 영감마님하고 아시마님하고. 근데 아시마님 늘 아파. 잘 걷지도 못해. 마당새, 돌새는 짐 잔뜩 지고 이러고 와요. 그러면 대감마님이 여보 빨리 오시구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꼭 지나가다가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해. 거기다가 일반 행인인 줄 알면서 왜 폭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창 흩어지죠. 왕창 흩어져. 많이 봤던 장면이죠. 그리고 몇 년 후 그러고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그 돌쇠는 지금 머리에다가 기름 바르고 이러고 있어요. 왜? 폭격으로 흩어지면서 짐 다 가지고 왔잖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팔아치운 거죠. 부자가 됐어요. 아시마님하고 대감마님 어떻게 됐어? 이제 다 흩어졌잖아. 아무 재산도 없이 왔죠? 그럼 뭐하고서 군고구마 팔고 있어. 왜 여기다가 껌댕은 붙였나 몰라.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렇게 소 나이브죠. 순진해갖고 이러고 있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도 이상하게 못 만나죠? 그래, 그런 거 있었다고. 다 이게 배경이 된 거야. 이거. 50년대니까. 6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때 땅 샀어요. 그래서 땅 문서 가지고 있었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민법이 바뀌었어요. 민법 체계가 바뀌었다고. 근데 민법이 바뀐 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옛날 민법하고 현대 민법하고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그래. 이 사람도 몰랐다고. 그럼 등기해야 직거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땅 문서 들고 나와? 몸만 나와? 몸만 나오잖아. 홍수 한 번씩 나면. 그럼 서류 하나도 없잖아요? 싹 다 없어지고 자기 몸만 나와서 겨우 살았죠?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경작한 거야. 경작을 했는데, 한 20, 30년 지나갖고 어떤 놈이 오더니, 이거 지금 전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을 거 아니냐고. 지 이름으로 등기 안 했으니까. 와, 우리 아버지 거라고 내놓으래. 조상 땅 찾기 이게 그거요, 지금. 우리 아버지 거라고 내놓으래요. 그럼 분쟁이 생기죠.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가지고 몇십 년, 지금 30년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당신 거냐고. 그럼 우리 거래. 등기부상 보내는 거야. 그럼 진정한 소유자지만 등기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돼? 보호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여태까지 소유의 의사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20년 점유했죠. 근데 이놈이 와갖고 지 거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라도 등기해줘. 그 전에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행사해야 될 등기 청구권을 지금 행사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거야. 그래서 취득시효 제도가 생긴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이건 또 왜 생겼냐라고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생겼냐면, 자, 진정한 소유자가 갑인 거예요. 갑이 소유도 하고 있었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도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을이 갑이 이제 을한테 관리를 맡겨요. 갑이 살고 있는데 을이 그럴 리는 없는 거고, 갑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을한테 맡기고 잘 좀 관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사지도 않았으면서 매매 계약 서류를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그럼 등기만 했지 소유권은 아직 없는 거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지. 그죠?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지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감탄하면서 조상 마음대로 물려주려고 등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어떻게 얼른 팔아먹으려고 등기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병에게 팔아먹어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럼 병은 지금 갑은 어디서 권리 행사 안 하고 있어? 지금 외국 나가 있다고. 그럼 을이 떳떳하게 권리 행사하면서 지 이름으로 등기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싸게 줄 테니까 사래죠? 샀다고. 샀는데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등기했어. 그리고 목적물 점유하면 이게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고. 갑이 안 나타나니까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처음부터 등기 내용을 믿고 했으니까 선이면서 무과 실로 점유가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10년이 지났다고. 10년이 지났어요. 11년째 되는 날 갑이 돌아왔어요. 와갖고 보니까 자기 집이 을을 거쳐서 어떻게 병에게, 그 병이 지금 가지고 있네. 그럼 갑이 을한테 내놓으라고 하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현재 등기명의자 병을 상대로, 야,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반환해 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병이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다. 본권에 관한 소에 응소한다. 그럼 본권은 뭐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소유권 취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본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을 해버리면 무조건 져. 병이. 이때 병은 뭘 주장해야 돼요? 취득시효 주장해야 되는 거야. 본권은 너에게 있다. 맞아. 왜냐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또 여기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무효 등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점유까지 했고 10년이 지났죠. 그럼 이미 이때 10년 되는 순간 이 시점에서 뭐가 됐다? 소유자가 됐다라고 해야지. 진정한 권리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면 무조건 얘가 이겨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 소송을 어떤 사건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변호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30점, 20점 맞는 놈들이 변호사 돼갖고 이게 되냐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개업을 못해요. 개업을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공사 같은데, 국가투자기관 같은데 전부 다 눈먼 돈들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연봉 7천에서 8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뭐해요? 경력 쌓는 거예요. 얘네들 7천, 8천에 이게 있는 집 새끼들이라 이게 돈도 아니야. 얘네들한테. 우리는 이게 10년분 그 연봉이죠. 그지만 얘네들은 이게 돈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경력 쌓는 거야, 여기서. 경력 쌓고, 이거 받은 거들로 그냥 다 주위에 다 이렇게 베풀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쪼다 같은 변호사가 하면 이건 잘못하면 뺏겨요. 뭘 주장해야 돼?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한다. 10년 되는 순간 난 소유자가 됐다. 진정한 소유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하지만 나는 뭘? 245조 2항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야. 별도의 등기는 필요가 없죠.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245조 1항과 2항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득시효의 대상물이나 요건 같은 건 지금 설명을 다 한 건데 거기 보지 마시고 245조 1항과 2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뭐 하라고 돼 있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245조 2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면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 보니까 등기하라는 얘기 없죠. 소유자로 뭐가 돼 있는 자래야 돼? 등기가 돼 있는 자가 선이 무과실로서 점유한 때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죠? 추가적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대체적으로 이 제도가 왜 생겼고, 기본적인 요건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건 이제 이 요건을 알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른쪽 121페이지 보면은 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는 잠깐 거기 들어보세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는 20년, 10년이었잖아요. 그럼 동산은 절반인 거야. 10년, 5년이에요. 선의 무과실이 없으면 10년, 선의 무과실까지 있으면 5년.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 없으니까 몇 년이었어? 20년. 여긴 선의 무과실이 있으니까 몇 년이요? 10년. 동산은 선의 무과실이 없으면 10년,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5년. 딱 절반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취득시효 이렇게 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공유가 나오죠? 공유, 그래요. 원래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소유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유형의 소유 형태가 있어요. 공동소유 형태. 공동소유는 공유도 있고, 합의도 있고, 총유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의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이 총유는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보시면 돼요. 종중. 여러분, 교회 있죠? 교회. 교회 가면 어때요? 교인들 많은 데도 있고 조그만 데도 있잖아요. 교인들 많은 데는 몇십만 명 있는 교회도 있대요, 한국에는요. 그죠? 그 교회는 법인인 교회도 있고 법인이 아닌 교회도 있어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 영락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법인이죠. 종교법인이에요. 그런데 기타 동네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건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 법인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인 거예요. 또 우리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 있죠. 종중.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도 총유예요. 본이 어디세요? 네. 성은 임씨예요? 풍천 임씨예요? 풍천 임씨 부자인가요? 본이 풍천이고 이는 마필. 네. 그 풍천 임씨 본이 풍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풍천 임씨가? 부자 아닌가요? 나주 임씨는 부자인가요? 소림자가 나중에 제일 많잖아요. 네, 저는 신씨예요. 그래요? 평산입니다, 나는. 저는 영산, 저는 신랑. 영산이요? 평산 신씨는 부자예요. 네, 되게 부자예요. 있는 집 자손이에요. 귀티나지 않아요? 그래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평산신씨 대종에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어릴 때 제가, 그러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족보를 만드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10살, 9살쯤에 아버지가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고, 몇 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족보 이렇게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조카들 태어난 거, 우리 자식들 태어난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등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많이 나라 그러더라고, 많이. 왜 새끼들을 둘씩만 낳고 하나씩만 낳느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예, 그래요. 많이 나라고, 셋씩, 넷씩 나라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데,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긴 뭘 지원해 줘? 주댕이로만 지원해 주지. 그쵸? 그거 지원해 주고서 새끼 나라 그러면 낫냐? 그 얼마씩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그 11만 명이었는데, 그 옛날에 내가 9살, 10살 요때 갔을 때 11만 명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9만 명이 채 안 돼.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게. 11만 명에서 그 20몇 년, 한 40년 사이에 9만 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는 3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9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게. 이게 몇십 년 더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 40년 있으면 이제 5만 명도 채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멸종되는 거예요. 멸족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산은 되게 많아요. 9만 명이라고 하자고, 9만. 재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 9만 명이 이 재산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지분이 없어. 총유재산은. 왜냐면 지분이 있으면 현재 9만 명이잖아요. 그럼 내 지분이 9만 분의 1이겠죠. 근데 한 명 죽었대. 그럼 어떻게 돼? 89,999 쓰는데 쌍둥이 태어났대. 그럼 어떻게 돼? 9만 분의 1이죠, 이제. 쓰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3명 죽었대. 그럼 다시 8만. 수도 없이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재산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 지네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 안 나온다고 딴 교회로 옮겨가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야. 그럼 현재 교인이 10,000명이요. 근데 지네끼리 싸워서 10명 나갔대. 그럼 교회 재산도 지분을 인정한다. 그럼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분이 없어요. 총유재산은 지분이 없다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할 수도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도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총유물 관리 어떻게 하고 보존하고 어떻게 하고 처분행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종중규약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종중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원 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합유는 그래요.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이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종중하고 뭐라 그랬죠? 교회. 종중과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한다면, 합유는, 이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요? 조합. 조합이 뭐야? 많이 들어봤죠? 예? 조합 많이 들어봤죠? 조합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도 뭔지 모르고 썼던 거야. 그러니까 조합하고 어떤 문제가 엮이면 자신있게 덤빌 수가 없어요. 어딜 찾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지. 조합은 일종의 계약인 거야. 계약. 무슨 계약이냐? 공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몇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몇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 뭐죠? 동업 계약인 거예요. 요 밑에 편의점에 사장님 둘이서 우리 동업하자. 그럼 둘이 동업 계약을 하죠. 그럼 너는 6천만 원 되고 내가 4천만 원 돼서 동업을 하고, 그 대신 네가 노무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 나는 시간을 좀 바깥쪽으로 할애할게. 6천만 원 된 사람이 그 대신 이익금은 반씩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야? 동업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도 뭐라고 불러요?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조합인 거야. 덩어리가 큰 것만 조합이 아니라 동업 계약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 재산을 뭐라 그래요? 합유 재산이다. 그 세 사람이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지분은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지분은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이게. 왜냐면 A하고 B하고 C가 서로 동업을 하는데 A는 돈을 잘 만들어요. 돈을 잘 구해와. B는 물건을 잘 만들어. C는 잘 갖다 팔아요. 이래야 동업이 되는 거지. 그죠? A하고 B는 열심히 돈 가져오고 C는 물건을 잘 만든대. 그럼 누가 갖다 팔아, 이거? 그러니까 서로 동업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으되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합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C가 D에게 지분을 양도하겠다. 그럼 A가 물어볼 거 아니야. B가 물어볼 거 아니냐고. D한테. 너는 뭘 잘하냐? 나도 잘 만든다. 그럼 B가 내가 만드는 걸로 충분하지. 너까진 필요 없겠다. 그러겠죠. 그럼 처분 못 하는 거야. 근데 D가 뭐래요? 나 잘 갖다 팔어. C가 1분 걸리는 거 난 25,000원 팔어. 그럼 얼른 동의해 주겠죠? 그래요.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유예요. 공유는 굉장히 자유로운 관계예요. 왜 같이 소유하게 됐냐? 잘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지분이 있어요. 지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자유로운 관계를 뭐라 그래요? 공유 관계다.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번째, 보존행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할 수 없고 분할도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지분 처분할 수 있죠. 다만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관계예요.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유물 분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셋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 내 마음대로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거지들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 버리는 거고. 그 대신 처분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나머지 공유자들 의견도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처분해 버리면 안 되잖아. 처분할 때는 어떻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공유관계도 충분해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테마 17번은 타이틀은 공유라고 했지만 공동 소유로 바꿔주셔야 돼. 테마 17번 제목을 공동 소유 이렇게 해주세요. 공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용익물권 할게요. 조금 쉬세요.